옛날 옛적 고대 중국의 한 마을에 맹자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맹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류 본연의 선함을 일깨우고자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자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모여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숲속을 거닐다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네.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그 아래로 날개를 젓지도 못한 채 굴러다니고 있었지. 나는 그 작은 새가 해를 입기 전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네. 그래서 서둘러 다가갔고 그것을 부드럽게 손에 올려 다시 나뭇가지에 올려주었지. 그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맹자 선생님, 그렇게 작은 일을 통해 무슨 교훈을 주시려는 겁니까? 맹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자네는 나보다 먼저 나서서 새를 구했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이 은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던 위험이라며 무시할 수도 있었네. 이처럼 본래의 선한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서 조금씩 드러난다네. 그러나 그 본성이 흐려질 수도 있어. 그것을 알아차리고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선한 마음을 돌보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내가 잘 이해했구나. 인간의 본성을 되살리고 도덕적 수양을 통한 성장은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네. 하나의 나뭇잎과도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성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야.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물이 있는 항아리를 옮기는 이웃을 도우며 가끔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맹자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 본성이 선하며 그것을 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작은 마을의 변화는 그의 이론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성선설의 핵심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성선설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따뜻한 믿음의 의미를 방증하며 우리 모두에게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한 마을에 아무개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개는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맞춰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농장을 점검하고 물을 주고 가지를 잘라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등 쉼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개는 오랜 가뭄 때문에 그의 농작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다른 농부들이 권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깊이 파서 물을 저장해 보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장에서 노년의 현자 노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자는 아무개의 고충을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게나? 물은 그 자체로 흐름을 찾고 땅도 스스로 회복할 방법을 알고 있네. 무의자연의 이치를 믿어보게. 아무개는 처음에는 노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던 찰나의 노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농작물을 인위적으로 돌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해가 뜰 때와 질 때의 변화를 관찰하며 자연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설적이게도 아무개의 밭은 조금씩 원래의 형태를 되찾아갔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스며 나와 작물들에게 전해졌고 때때로 비가 내려 땅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아무개의 밭이 다시 예전처럼 푸르른 모습을 띠게 되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자는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보았듯이 우리의 삶도 이처럼 자연에 맡길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루게 되네. 강을 건널 때 거슬러 오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방향을 틀 필요도 없네. 흐름을 따르기만 하면 되지. 이 사건 이후 아무개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같이 장 걱정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농장을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자연의 철학을 받아들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의자연이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아무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에는 학문에 심취한 선비 철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체계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매료되어 그 이론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친구 영희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생일 파티에서 이기호발설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튼튼한 나무를 결합한 특별한 식물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식물은 이꽃나무라 불렸는데 꽃은 이를 상징하고 나무는 길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산으로 올라가 가장 생명력 넘치는 이꽃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 나무가 이 이론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의 꽃은 고요하고 불변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나뭇잎과 가지는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흔들리며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철수는 이 나무를 보며 이와 기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철수는 이 꽃나무를 영희에게 선물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꽃나무는 우리의 세상을 이끌어 가는 조화의 상징이야. 이 꽃은 세상의 이치, 즉 이를 상징해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 하지만 이러한 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 기, 즉 이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가 필요하거든. 그것들은 변화하고 움직이며 꽃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리는 우리 내면에 있지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도전하는 힘이 필요해. 그렇게 이와 기는 서로 발현하며 조화를 이뤄. 영희는 철수의 설명을 듣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꽃나무를 보며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조화를 깊이 느꼈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안의 원칙을 잊지 않되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기호발설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철수의 이기호발설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삶에 영향을 미쳤고 세대에 걸쳐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 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할아버지로 불렸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항상 흥미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그의 집에 모여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이기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이뤄가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인 이와 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 마을 특별한 두 친구로 비유할 수 있지. 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옛적 멀지 않은 곳에 이와 기라는 두 친구가 있었네. 이 친구는 조용하고 침착하며 항상 중요한 원칙을 말해주는 친구였지. 기는 활동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산만한 친구였네. 두 친구는 서로 다르지만 항상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 두 친구가 마치 자신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와 기가 함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이와 기가 함께했을 때 그들은 주변의 모든 일들에 대처할 수 있었단다. 이가 본질을 잡아주고 확고한 길을 알려주면 기는 그 길을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 마치 농부가 갈 길을 알고 그 길에 맞춰 씨를 심고 작물을 돌보는 것과 같았. 노인의 설명은 점점 더 흡입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날 기가 제멋대로 변화를 겪으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네. 이 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가 자기 주장을 너무 펼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자 마을에는 혼란이 찾아왔어.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때마침 이가 돌아오자 기와 마을 사람들은 침착하게 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가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단다. 그 결과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 이때 그들은 깨달았어. 삶 속에서 이 없이 기만 있다면 혼란에 빠지고 기 없이 이만 있다면 생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이야.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와 기 친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본질과 변화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네. 그것이 바른 삶의 길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삶에서 이와 기를 균형 있게 적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덕분에 자연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기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